이 이야기는 엘 프랭크 바움이 쓴 미국 어린이 동화입니다. 오즈의 마법사를 찾는 여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아요. 도로시는 캔사스의 작은 농장에 있는 작은 통나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모와 삼촌 그리고 토토라는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도로시가 어딜 가든 토토는 항상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죠. 때때로 도로시와 토토는 초원 위에 누워 하늘 위 구름을 보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구름이 짙어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토네이도가 오고 있었어요. 도로시,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렴! 삼촌이 소리쳤어요. 빨리! 고모도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도로시는 토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토토, 어디 있는 거니? 도로시가 소리쳤어요. 토토는 통나무 집 안 침대 밑에 숨어 있었어요. 오, 토토,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도로시가 외쳤어요. 어서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무슨 일이 있기? 도로시가 말을 채 끝내기 전에 바람이 더 강하고 빠르게 불었어요. 그리곤 토네이도가 작은 통나무 집을 하늘 위로 날려보냈어요. 작은 통나무 집은 둥실둥실 계속 하늘을 날았어요. 그러다 결국 통나무는 쿵 소리와 함께 땅 위로 내려앉았지요. 도로시는 창밖을 훔쳐봤어요. 고모와 삼촌이 있는 작은 농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도로시와 토토는 살금살금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아니 저게 뭐지? 도로시는 깜짝 놀랐어요. 통나무집 밑에 반짝반짝 은색 구두 한 켤레가 삐죽 나와 있었거든요. 그때 두 마녀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옷과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우리는 북쪽의 착한 마녀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오즈에 있습니다. 두 마녀가 말했어요.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무찔러줘서 너무 고마워요. 도로시는 몹시 헷갈렸어요. 그녀는 아무도 무찌르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반짝이는 구두 한 켤레를 다시 보았어요. 그 구두는 사악한 동쪽 마녀가 신고 있었고 도로시의 통나무 집에 깔려있지 뭐예요? 그런데 북쪽의 착한 마녀님들! 도로시가 말했어요. 저와 토토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하답니다. 저 노란 벽돌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에메랄드 씨가 나올 거예요. 그곳에는 오즈의 마법사가 살고 있어요. 분명 당신들을 도와줄 거예요. 북쪽 착한 마녀들은 동쪽의 사악한 마녀의 발에서 은색 구두를 훌렁 벗겨서는 도로시에게 내밀었어요. 도로시, 마녀들이 말했어요. 이 은빛의 구두는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어요. 언제 도움이 될지 모르니 갖고 가도록 하세요. 도로시가 은색 구두 한쪽을 신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을 신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도로시는 북쪽의 착한 마녀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도로시와 토토는 오즈의 마법사를 찾기 위해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걸었죠. 도로시와 토토는 걷고 또 걸었어요. 둘은 큰 밀밭 앞에 멈춰 쉬었어요. 누군가가 말했어요. 안녕! 도로시는 주변을 돌아봤지만 지푸라기 허수아비뿐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어디에서도 말하는 허수아비를 본 적이 없었어요. 안녕 허수아비야. 나는 도로시야.
노란 벽돌길을 따라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중이란다. 혹시 오즈의 마법사가 내게 뇌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나는 머릿속이 온통 볕집뿐이라 무척 멍청하거든. 허수아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울지 마. 도로시가 말했어요. 우리 함께 가서 오지의 마법사에게 말해보자꾸나. 그렇게 도로시와 토토 그리고 허수아비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 에메랄드 시티로 향했어요. 셋은 거대한 숲 앞에 멈춰섰어요. 숲 속에서 그들을 부르는 조그만 소리를 들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조심스레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조그만 소리는 양철 나무꾼에게서 나는 것이었어요. 안녕 얘들아. 나에게 기름을 좀 부어줄 수 있겠니? 내 몸은 녹이 너무 쓸어서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단다. 양철 나무꾼이 말했어요.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휴, 이제야 살 것 같군. 너무 고마워. 그런데 너와 너의 친구들은 어디로 가는 길이니?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에게도 마법사 오주의 얘기를 해주었지요. 혹시 그 사람이 내게 심장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딱딱한 양철 말고 따뜻한 심장을 갖고 싶어. 양철 나무꾼이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우리와 함께 가서 물어보자. 도로시가 말했어요. 그렇게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 그리고 양철 나무꾼 이렇게 넷은 에메랄드 시를 향해 노란 벽돌길을 걸어갔답니다. 사자 한 마리가 도로시와 친구들 앞에 펄쩍 뛰어 나타나더니 큰 소리로 울었어요. 토토가 사자에게 으르렁거리자 사자는 토토를 물려고 했어요. 도로시는 큰 사자가 작은 강아지를 괴롭히려 한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는 자신에게 정말 부끄러워해야 해. 도로시가 사자에게 다그치며 사자의 옆구리를 힘껏 발로 찼어요. 사자는 울기 시작했죠. 미안해. 제발 화내지 말아줘. 무서워. 도로시는 이렇게 겁이 많고 징징거리는 사자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사자에게 오지의 마법사 집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 허수아비의 뇌, 그리고 양철 나무꾼의 심장을 부탁할 계획을 말해주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내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사자가 물어봤어요. 나는 정말 용감한 사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그리고 사자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 에메랄드 시티로 향했어요. 친구들은 걷고 또 걷고 또 걸었어요. 배가 고프면 허수아비가 과일을 닦고 강을 건너야 할 때면 양철 나무꾼이 나무를 잘라 다리를 놓고 사자는 헤엄쳐서 도왔지요. 친구들은 서로 협력해서 마침내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했어요. 도시 전체가 초록색이었어요. 마치 에메랄드 같이. 산도 건물들도 그리고 하늘마저도 온통 초록색이었어요. 도로시와 그녀의 친구들은 오지의 마법사의 성을 찾아 들어갔어요. 중절모를 쓴 큼지막한 얼굴 조각상이 윙윙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다들 이곳엔 왜 온 거지? 오지의 마법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도로시가 말했어요. 얼굴 조각상이 대답했어요. 먼저 서쪽 마녀를 물리치고 온다면 만나게 해주지.
도로시의 작은 통나무 집이 이미 동쪽의 사악한 마녀 위에 내려앉았고 도로시와 친구들은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찾기 위해 떠났죠. 하지만 서쪽 마녀는 마법의 힘을 사용해 도로시의 계획을 알게 되었죠. 서쪽의 사악한 마녀는 사악한 원숭이 군대를 불러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그리고 사자를 공격하게 보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이 원숭이들과 싸우는 도중 사악한 서쪽의 마녀가 직접 도로시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타났어요. 도로시가 물 양동이를 집어들어 서쪽 마녀를 향해 물을 끼얹었어요. 물은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녹아내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그리고 사자는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물리치고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돌아갔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기분 좋게 에메랄드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키가 작고 큰 모자와 줄무늬 바지를 입은 신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는 오즈의 마법사가 아니에요. 오즈의 사람들은 내가 열기구를 타고 내려와서 마법사라 착각하는 거죠. 그래도 당신들의 소원은 들어줄 수 있어요. 작은 신사는 허수아비의 머리 위에 생각의 톱밥을 뿌려주었어요. 양철 나무꾼에게는 빨간 천으로 만든 심장을 주었지요. 그리고 사자에게는 용기의 알약을 주었어요. 저는 어쩌죠? 도로시가 물었어요. 도로시는 남쪽의 착한 마녀를 찾아가 보세요. 오제 마법사가 말했어요. 도로시는 서둘러 남쪽의 착한 마녀를 찾으러 달려갔어요. 아름다운 마녀는 도로시에게 발 뒤꿈치를 보아 3번 부딪혀보라고 일러주었어요. 도로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지만 마녀가 일러준 대로 따랐지요. 하나, 둘, 셋! 그렇게 도로시와 토토는 어느새 고모와 삼촌이 있는 캔사스의 작은 농장으로 돌아갔답니다.